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5년 1월 2일이에요 새해가 밝은 지 이제 약 이틀이 지났고 우리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좀 찍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 약 5,000명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에는 저도 크게 안 바라고 2024년도보다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소개 원리 이제 2강이에요. 지난 시간에 거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좀 이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안 들으셨어도 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듣고 들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영업이나 사주팔자가 연예인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또 영업은 연애하고도 비슷해. 사실 이제 남성이 뭐 여성을 꼬시고 뭐 너 여성도 또 남성을 꼬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꼬시는 과정에서 어떤 걸로 와, 이 사람이 괜찮다 어떻다라는 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어떤 조건보다도 센스예요. 센스. 특히 여성들이 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업은 이론도 있지만 이 감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학원 있다 그래요. 남자 꼬시는 학원, 여자 꼬시는 학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정말 거의 모태솔로 수준 남자예요. 뭐 진짜 연애도 안 해보고 하여튼 여자랑 특별한 관계도 없는 그런 남자라고 칠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금을 내고 여자 꼬시는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이런 데가 굉장히 비싸요. 막 250, 350 막 이렇게 한대. 이제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평생 반려자를 만나는데 뭐 250도 못 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킹을 해가지고 이제 꼬시는 건데, 그런데 내용이 잘못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여성을 만날 때 악수는 너무 힘줘서 하지 마세요. 식당을 가게 되면 의자를 한번 빼주시고 괜찮은 것 같아도 뭐 도와드릴까요? 한번 해드리고 스테이크 먹을 때는 제가 잘라드릴까 해드리고 등등등 이렇게 여성을 위주로 한 이런 교육들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한 8주 과정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250이든 350만 원을 내고 8주 과정을 열심히 잘 들었어요. 여자 꼬시는 이론을 들은 거지. 잘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자, 나가서 여자 꼬시세요. 그러면은 꼬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꼬셔요.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꼬시겠어? 왜 못 꼬셔? 여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오감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센스가 있었을 때만 느껴지는 거지, 이제 시험 공부하듯이 실습 나온 학생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이 영업도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상품 교육도 하고 보험 지식도 교육도 하고 세일즈에서 교육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멘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만 듣고 사실상 이론이잖아. 듣고 나가봐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계약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쉽지 않죠. 맞잖아요. 근데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세팅이 처음부터 잘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을 만나게 되면은 그 순간 진짜 찰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센스, 하다못해 이제 웃는 타이밍, 리액션 이런 거부터, 아니면은 고객이 진짜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원래는 이거는 답변을 안 하거나 답변할 필요도 못 느끼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나 뭐 이럴 때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승부가 많이 갈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업 센스라는 거를, 센스가 원래 감각이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영업 센스라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근데 센스라는 거 사실 이제 현장에서 좀 발휘가 돼야 되긴 하지만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이제 배운다고 치면, 자, 일반적인 고객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영업인이 나타나면 와,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혹은 이 사람이 내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겠어요? 보험이라는 명분으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얼마짜리를 팔아서 또 얼마의 수수료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이런 방어 기제가 솔직히 먼저 발생을 해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 누그러뜨고 들어가야 돼요. 누그러뜨고 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기제가 발생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듣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객님은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나랑 가치관이 같은지 혹은 성향이 맞는지를 엄청 체크를 해요. 뭐냐면 고객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또 자기 위주로 해주기를 원하는 성향이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설계사님들이 니즈를 파악을 하고 성향을 파악하고 잘 맞춰 들어가면 고객님은 내 스타일에 좀 맞는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하게 되면 계속해서 스타일을 잘 맞춰주겠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체크하는 단계가 좀 지나면서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한테 계약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상당히 가늠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보험 이거 돈만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면 내가 마음에 안 걸리면 앙봉공은 못 받겠지만 그 보상을 받아야 될 때 확실하게 좀 좋은 결과물로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게 통과가 돼야지만 계약을 해요. 즉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가 경계심이 좀 있어. 이건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2단계가 이 사람이 나랑 좀 가치관이 같은지 성향이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요. 하다못해 저도 이제 리크루팅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 후보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본부장이 나랑 성향이 같은지 나랑 가치관이 같은지 이런 걸 엄청나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실제로 하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업적이 올라갈지, 소득이 높아질지, 행복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든 여러분이든 뭐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염두에 두고, 내가 염두에 두라는 말을 진짜 엄청나게 쓰잖아요. 염두에 두면서 고객은 기본적으로 경국심이 있다. 그 다음에 성향을 나랑 맞는지 체크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랑 실질적으로 뭔가 계약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지 가늠을 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험 얘기로. 그러면은 이런 확신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약이 잘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상담을 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사례 비유 예시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담이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갔을 때는 사례 비유 예시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갔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확신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솔직히 보상 이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동안 내가 보상했던 거. 고객님이 보험을 왜 가입해요? 우리 돈 벌어주려고?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상받으려고, 보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상해주고 보호해준 이력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솔직히 좀 내용이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 자동차랑 비교할 수도 있고 핸드폰이랑 비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외관이에요? 엔진 미션이잖아요. 그죠? 엔진 미션 날아가면 차를 어떻게 타? 그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 차에서 엔진 미션에 해당되는 거는 이 세만기, 즉 평생 100세나 뭐 110세 보장받는 이 안보험, 거기에 포함된 뭐 수술비 이런 거를 기둥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엔진 미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험 갈아타고 뭐 또 가입하고 보험 갈아타고 또 가입하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비싸서 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이 세만기로, 즉 몇 세까지 100세냐 110세까지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종합보험 하나 가져가시고 복층 설계로 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복층 설계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미션 말고 타이어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멋지게 차를 타고 싶은 이 외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차를 처음에 사게 되면 아주 멋지게 몇 년 타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장을 60 전까지는 확실하게 받아야겠다. 그러면 복층 설계로 하나 더 가져가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비유를 잘 들으시면 고객님들 설득력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상 사례, 제가 이런 것도 보상했고요. 저런 것도 보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탄에서 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은 솔직히 영업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게 얘기해야 돼요. 세게 얘기한다, 강력하게 얘기한다, 파워풀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막 너무 힘없이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고객이 너무 조용해. 나만 떠드는 것도 좀 이상 같기도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 좀 싫어하나 보다. 소프트하게 설명할 때도 있어.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또 이런 무의식적인 그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소프트하게 얘기한 것 같을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 제가 오늘 우리 고객님 성향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손해를 본다거나 뭐 보험금 제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제가 돌변합니다. 보상 직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언성을 높여서 싸우면서 진짜 고객님 돈 500원, 진짜 5,000원이라도 받아들여, 저 그렇게 해요. 제가 고객님이 오늘 이제 고객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고객님 대신해서 싸워야 될 때 내가 잘 못 싸우는 사람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셨다면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과연 고객님 피해봤을 때 어떻게 해드리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점점 확신이 서요. 아까 말했던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네 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다음.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저는 어려운 건 있잖아요. 혹여라도 못 알아들으실까봐
어렵게 설명을 잘 안 해요. 지금부터 약간 한 몇 장 대충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또 이해 못해도 되는 게 있어. 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면 또 대박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만 좀 이해하라고 쉽게 설명하는 건 대충이라고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해하시려고 기를 쓰고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심지어 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세요. 한번 듣고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있잖아요. 뇌가 다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다 다른데 살아오면서 세팅 값이 달라지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배력, 명예력, 우월력, 권력력 이렇게 좀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지배력이나 권력력이 없지만 안정감 있게 좀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살면서 변해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나이대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극 시스템, 안정 시스템, 지배 시스템,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극 시스템은 뭐냐? 아주 짜릿하고 호기심이 많은 유형, 아주 쾌락 같은 걸 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창의력 있고 응용력이 있어요. 자극적이라는 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창의력 있고 응용이 좀 뛰어나지. 그리고 또 자유분방해.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갇혀있는 걸 싫어해서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좀 일하는 걸 좀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님 어떤 사람은 회사 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해.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의, 우리 회사가 진짜 굉장히 프리하고 자유분방하게 만들어놨지만 더 자유분방한 환경 내지는 본인이 원하는 그 세팅값이 제공이 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만 능력 발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또 거기서 일해. 그래서 이런 사람 오히려 갇혀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회사도 자기 자리도 없고, 어떤 데는 자택근무도 많이 시키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는 컨텐츠가 여행, 페스티벌, 게임, 스포츠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국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을 길게 볼까요? 아니면 지금만 즐기자 이런 스타일일까요? 지금만 좀 많이 즐기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험은 장기적으로 좀 오래 보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 나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보험 가입 안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안정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연금 이런 거 있으면 잘 가입을 안 해. 그 다음에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거 안 해. 잘 지금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만 자기 스타일이 자유분방하니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의무보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중에 자부상 치료비,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이런 거는 조금 잘 통하니까 싸고 좀 크게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좀 잘 통하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원금 내고 원금 받는 거예요. 사실 종신보험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망보험금이 조금 더 받게 돼 있지. 나중에 길게 가면 또 원금 이상 넘어가긴 돼 있지만 20년 납 100세 만기 종신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원금에 한 몇 프로 되지 않아. 그런 거는 이 친구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건강보험도 세만기, 즉 이제 100세 만기나 110세 만기보다는 20년 갱신형 뭐 이런 거 좋아요. 싼 거 2만 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길게 가입해서 뭐해 뭐 이런 거야. 누구나 다 평균 100세 산다는 걸 알면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어린애들 20, 30대 이런 사람은 140, 50까지 산다 그래 이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가입 안 해.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냥 짧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거고 먼저 그냥 선수를 쳐버려도 돼요. 지금 젊으니까 그냥 갱신으로 싸이 가입하고 돈 벌면 그때 가서 하세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 또 40, 50대가 되면 또 안정 시스템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안정하게 해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보호를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금액 좀 크게 가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 친구라든가 딱 봐도 이런 거 막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특히 결혼 안 한 남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결혼 안 한 남자한테 종신보험 가입하라고 하면은 거의 다 가입이다. 왜냐면 나 결혼도 못하고 일찍 죽을 것 같고 애 낳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나오는 거 가입해서 뭐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만 단기나 짧게 5년 납 해가지고 잠깐 목돈 만드세요 그러면 좀 먹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종신보험 컨셉이랑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남자라든가 젊은 친구들 이런 분들은 자극 시스템이 좀 많이 발달돼 있다, 아니면 나이 먹었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좀 여러분들 캐치해서 활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짝 얘기하기로 해놓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균형 시스템. 균형이 이게 안정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5대 욕구가 있어요. 뭐냐, 맨 밑바닥 욕구가 생리적 욕구, 놀고 먹고 여행 가고 술 그냥 자극적으로 사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안정의 욕구야. 안정. 누가 안전하고 싶지, 누가 위험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40대, 50대, 60대 가면 갈수록 성향이 높아져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람은 60대 넘어가잖아요.
더 잘 안 살아도 지금보다만 못 살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성향까지도 있어요. 내가 이제 60대 돼가지고 무슨 회사를 만들고 뭘 벌리고 이미 사업하는 사람이면 다르겠지만 65세 돼가지고 뭘 차리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점점점 없어지는 시기지 안정하게 가려고 그러지 이런 걸 안 해요. 돈이 없어도 심지어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대단히 높아. 대단히 높고 정신사납고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해.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또 여성 50대 중후반 남성 이런 분들,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요새 50대 초반까지는 좀 도전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분들한테 아까 같은 자극 시스템을 막 자꾸 작용을 하는, 자극 시스템에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신보험 팔 때는 너 지금 사는 거 재밌지? 잘 즐기면서 살지?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단기납 종신 들어놓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지고 여행 가. 이런 게 좀 먹혀요. 이런 건 좀 먹히는데 50대만 하더라도 무슨 여행은 여행이야. 그냥 노후나 잘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설명하더라도 유니버셜 기능, 연금 기능, 자기가 노후에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연금 받을 때 어떤 특정 질환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연금이 좀 더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납입 면제도 이제 약속된 질병에 걸려야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상상시켜 주면은 먹혀요. 왜냐면 그런 거 걸렸을 때 아, 나 어떡하지? 나 치료비 없지? 뭐 못하지? 돈 나갈 거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은 그게 좀 먹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는 컨텐츠가 다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50대, 60대 뭐 아프지 않고 사는 인생 뭐 이런 거 좀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또 망한 것도 많이 봐. 왜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망한 거 많이 찾아봐. 여러분들 참고로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가 누가 성공했네 이런 영상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집값 하락, 누가 망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한 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 전체 컨텐츠의 70%가 넘는다 그래요. 잘 되는 컨텐츠가 한 30% 정도 되고.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누가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좀 통쾌한 게 있어.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담 화법이 안정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안정화 시스템.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이런 거. 안전의 욕구를 대단히 건드려주지. 지배 시스템. 인간이 이제 남자들한테 이런 게 좀 있는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권력욕, 우열욕, 지배욕, 명예욕 이런 게 좀 뛰어나요. 그리고 대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게 좀 뛰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사업에 기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리더십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명예를 얻기도 하고 지배를 하기도 하고, 지배라는 게 이제 리더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차도 굳이 뭐 차를 2억짜리, 3억짜리, 람보르기니 이제 8억짜리 이거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 남들보다 우월해. 난 사실상 뭐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뭘 하더라도 휘황찬란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지금 감탄이 작년에 연도대상 시상식을 신라호텔 앞에 있는 엠버서더 풀만 호텔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루에만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도대상 시상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매출이 더 많이 올랐네? 그럼 또 나는 더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잘해드리면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엔 어디서 하냐? 여러분 롯데 시그니엘 아시죠? 잠실에 있는 거. 저도 몰랐는데 76층에 연회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사를 갔는데 뷰가 상상을 초월하고, 결혼식도 거기 예식도 해요. 예식을 하루에 한 팀만 받아요. 절대 막 몇 팀 받질 않아. 지금 부자들 탑 1이 롯데 시그니엘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워커힐, 그 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 그 다음에 인터컨티넨탈, 5번째가 어디더라 까먹었는데, 시그니엘이 그 한 5위 정도 있다가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더니 지금 1위예요. 2025년을 기준으로 내년 2026년 전반기까지 그냥 다 예약 끝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갔다가 빠꾸 먹었어요. 왜냐면 다른 데 연애를 하는데 못 들어간대요. 연락도 안 하고 갔다가 빠꾸 먹고 약속해서 다시 갔는데 스케줄이 매일 있어. 결혼하려면 한 1억 들어가고 연애 간단하게 해도 한 6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연예인도 부르려고 해가지고 한 1억 쓸 생각인데, 저도 어쩌면 남자다 보니까 권력력, 우월력, 명예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기서 리더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줄이려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허세 부리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골로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계속 본부장 파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같이 하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막 대표 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관리자들 많은데 그거 몇 년 못 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 좀 많이 만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런 성향을 가진 일반인들도 많다. 특히 뭐 연예인들도 있고 하다못해 뭐 대표도 이제 주식회사 대표가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근데 자영업자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배욕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하셔야 대표님의 급에 맞죠. 이 정도는 하셔야 누구보다 낫죠. 이런 건 흔히 하는 건데 대표님은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화법을 써야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 선물도 급이 맞게 해야 돼요. 요새 특별히 제공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물 막 3만 이상 안 되는 건 맞는데 뭐 이런 사람들 휴지를 갖다 준다든가 칫솔 세트, 생활건강 뭐 이런 세트 갖다 주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쓰지도 않고 칫솔 하나 주더라도 차라리 제일 비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희소한 거 뭐 이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하지. 이런 거 뭐 하나밖에 없는 거다. 제가 이번에 루이비통 에디션을 선물을 했었거든요. FC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절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하면서도 좀 지배적으로 가는 사람,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 내가 약간 반반이야. 내가 사실 안전의 욕구 30%, 자극적인 욕구 30%, 지배 욕구 30%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리도 하지 않으면서 쓸 건 쓰는 뭐 이런 형태인데 근데 사람마다 이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